겉에 주름이 있어요, 없어요? 닭대가리, 파괴적인 행동 등등등등. 그런데 전체적인 인지 기능을. 네, 안녕하십니까. 비더스 퀄리티 심영주 박사입니다. 이 강의 이제 마지막 2-6강 신경 및 감각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 및 감각기라는 것은 뭡니까? 네, 말 그대로 감각을 느끼고 그렇게 느낀 감각을 해석하고 다시 근육에 어떠한 명령을 하달하는 뇌, 그다음에 그 뇌에 딸려 있는 모든 신경계통을 말합니다. 자, 일단 중추신경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라고 하면 뭡니까? 뇌를 의미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참고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새 대가리. 흔히 쓰는 말이죠. 네, 새 대가리. 개 보고 멍청하다는 얘기 잘 안 합니다. 네. 포유동물들 보고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새는 유독 저희가 멍청하다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닭대가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씁니다. 정말로 그들은 멍청할까요? 그 전에 멍청하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가 멍청하다는 건 뭡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보통 멍청하다고 하죠.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멍청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말로 새가 금방 그렇게 잊어버릴까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발생한 어떤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히 반응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새들이 정말로 그러한 두 가지 능력이 부족하다면 오늘날 새라고 하는 존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내가 어제 어디서 먹이를 먹었는지 기억해야 다시 그 장소로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것을 먹으면 맵고, 어떤 것을 먹으면 쓰고, 어떤 것을 먹으면 배가 아픈지를 기억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매가 나타나고, 어디에 가면 뱀이 있는지 알아야 피해 다닐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긴 막대기를 들고 흔들면 그것은 총인지 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불을 뿜고 엄청난 소음이 나며 내 친구나 내 부모를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다음에는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피해 다닐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밖에 있으면 몸이 젖고 결국은 체온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거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새는 비를 그냥 그대로 맞고 죽겠죠. 더운데 더운 줄 모르고 추운데 추운 줄 모르면 열사병에 걸리거나 또는 몸이 얼어서 동사하겠죠.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 새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중추신경계통과 정보 판단 능력, 심지어 지적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적 능력이 사람에게만 있는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에는 제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 지각 능력이라든지 판단 능력에 대한 우스갯소리와 관련된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새의 머리를 집어넣고 배변과 관련한 중추, 그다음에 물어뜯는 기능, 전화벨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다음에 소리를 내는 것, 소음을 내는 것 등등, 그다음에 파괴적인 행동 등등등등 새의 뇌를 실제 저희가 뇌의 이름에 붙이는 그 해부학적 명칭에다가 교묘하게 붙여서 재밌게 만들었는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보시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왜 새가 멍청하다고 생각했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았더니 그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와 다른 종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을 잘 포유동물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른 영장류가 보이는 행동이나 표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류가 아니라 쥐가 보이는 행동이나 얼굴 표정은 쥐에게 얼굴 표정이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관심하거나 또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모든 종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종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부르지만 다른 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타인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그런 과정에서 신체적인 측면을 가지고 업수히 여기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뭔 얘기냐? 새는 보통 비행에 적합하기 위해서 머리가 작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머리가 작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뇌의 용적이 작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새는 몸 전체에 비해서 머리의 크기가 작고 따라서 뇌가 작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져, 지적 능력도 부족해라고 오해하는 거죠. 또 하나는 뇌의 구조 자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뇌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면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으면 지적 능력이 우리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새도 마찬가지다. 앞서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새의 뇌 구조는 인간과 매우 다릅니다. 포유류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연구를 인간 그리고 포유류 중심으로 했고 이제 여력이 좀 남아서 새를 보다 보니 새는 뭐야? 머릿속이 다르네? 그럼 얘는 멍청해라고 오해하는 거죠. 참고로 인간에게 있는 DNA 피질과 후각과 관련한 영역은 조류의 경우 크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DNA 피질을 대신하는 곳이 있고 후각은 조류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 대신 반대로 오히려 시각이 훨씬 더 발달했습니다. 척수 같은 경우에는 포유류하고 매우 유사한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대갈이라는 말씀만큼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는 분명히 뇌의 크기가 체구에 비해서 같은 체구의 포유류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게도 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뇌의 크기가 아니죠. 조류는 앵무새를 포함한 조류는 기본적으로 포유동물보다 뉴런의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포유류의 뉴런은 커요. 조류의 뇌는 그 속에 뉴런이 훨씬 조밀하고 작게 배치되어 있어요. 작은 뉴런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뭐예요? 효율성이 높은 거죠. 이거는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이를테면 64KB 뭐 D램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무슨 뭐 최신 반도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뇌의 형태도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이제 조류의 뇌를, 앵무새의 뇌를 끄집어낸 건데, 겉에 주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이제 뇌의 아래쪽이고, 이건 뇌의 위쪽인데, 주름이 없어요. 오, 우리 뭐 어떻게 배웠어요? 영장류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 최고의 지적 능력을 갖게 된 이유는 대뇌의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호두처럼 주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조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에이, 그러니까 멍청해 라고 하지만 조류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려요. 네. 우리가 진공관이나 트랜지스터를 머리에 장착하고 있을 때 얘네는 초고밀도 직접회로를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뇌의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면 뇌의 구조에는 크게 중요한 것들이 니도팔리움, 이건 이제 적절한 한국어 대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니도팔리움이라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신경력, 그 뒤쪽에는 시상, 그리고 뇌간, 소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소뇌는 보통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근육과 뼈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역할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조류에서는 이 소뇌, 셀레벨룸이 매우 커요. 그 이유는 뭐예요? 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하고 움직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유체의 흐름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결과에 맞게 깃털 하나하나, 꼬리 하나하나, 머리 하나하나를 움직여야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최신 첨단 기술로 만든 비행기도 잘못하면 실속, 속력을 잃어버려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앵무새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생존을 위해서 그러한 근육들을 조정하는 소뇌가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사는 또는 물속에서 움직이는 물고기보다 훨씬 더 고도로 발달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지적 능력이에요. 운동을 잘 하는 것도 지적 능력의 일부예요. 앉아서 책만 잘 읽는 게 머리가 좋은 거냐? 아니에요. 상대방이 공을 어떻게 던지는지, 상대방이 킥을 이렇게 놨을 때 그 킥을 어떻게 피하고 반격하는 것도 다 지적 능력이에요.
뇌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뇌간은 뭡니까? 무의식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뇌 안에 있는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의 의사소통을 정리하는 허브 같은 역할이에요. 시상과 시신경엽이 있습니다. 시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습니까? 네. 뇌의 중간부에 위치하여서 뇌 안에서 일종의 일어나는 일들을 오퍼레이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 전화를 쓸 때에는 교환수가 전화를 연결해줬었는데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상과 뇌간의 역할이 많이 비슷하죠. 시신경엽이 있습니다. 시신경엽은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당히 큽니다. 네, 상당히 커요. 그 다음에 니도팔리움이 이제 사람이 있어서의 대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체적인 인지 기능을 총괄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앵무새 뇌의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감각기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각기관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저기서 무슨 뭐 촉각이나 통각을 얘기하진 않고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앵무새의 눈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머리 크기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시야각이라고 하죠. 앵무새는 눈이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 옆에 있어서 네, 시야각이 약 300도, 머리 바로 뒤쪽에 60도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양안시가 겹치는 구역은 6에서 10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면 앵무새가 자신이 궁금해하는 어떠한 사물이나 대상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한쪽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경우들, 이게 눈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눈이 아니에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쪽 눈으로만 보는 행동을, 그래서 눈이 이제 아이피닝이라고, 눈이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누리개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겹치는 영역이 매우 좁기 때문인 거예요. 반면에 전체적으로 펜 포커스, 매우 전체적으로 다 초점이 잘 맞아요. 통상 저희가 이제 사진 쪽에서 피사계 심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펜 포커싱이 용이합니다. 보통의 수정체는 자외선을 보지 못해요. 특히 포유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데 앵무리는 자외선도 통과시켜서 자외선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인꼬, 사랑앵무의 모습인데 자외선을 비쳤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우리 눈으로는 안 보죠. 왜? 우리 눈에는 자외선이 통과되지도 않고 자외선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앵무새는 다르다. 우리에겐 시력이 매우 뛰어나다. 라는 거고, 아마존의 경우는 심지어 흥분하거나 긴장하거나 하면 홍채의 색깔이 바뀌어요. 네. 특히 아마존, 물론 다른 종들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자, 여기 지금 이제 앵무새가 나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자외선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색깔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게 앵무새가 보는 진짜 색깔일 수 있다. 요거와 요걸 같이 보겠죠, 앵무새는 아마도. 그래서 앵무새에게 있어서의 자외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각 영역에서 보여주는 논문을 간단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각 영역, 감각 영역, 감각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앵무새에게 있어 시각이고 그 시각 계통과 관련하여서 특장점은 총천연색으로 보는데 플러스 자외선까지 볼 수 있다라는 점인 것을 확인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2강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앵무새 수의학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펴는 책이죠.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이 책에 보면 해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싱지를 위해 기름종이를 위에 올려놓고 앵무새 전체 해부도를 한번 따라 그려보실 것이 어떤가 싶고 앵무새에게도 미각이 있는지 있다면 앵무새의 미각은 어떠한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찾아서 간략하게 반 페이지 정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앵무새에게 사료를 주는데 저희는 보통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물론 그래 어쩔 수 없이 사료라고 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지만 그 앵무새가 가지고 있는 미각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사료 플러스 알파를 줘야 한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풍부할 측면에서 미각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면 미각을 통한 앵무새 풍부화가 가능해지고 그것이 앵무새의 삶을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재 앵무새 알렉스라는 책이 이제 대중과학서로 나와 있는데 그거나 또는 앵무새의 심리와 행동, 심리 행동은 절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를 읽고 앵무새를 기르는 사람 또는 앵무새 사육자 입장에서 앵무새의 지적 능력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응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부터는 3장, 4장으로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